자, 오늘은 의문변동 두 번째 자음동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변동에서 두 번째 자음동화. 자, 자음동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음동화라는 개념을 한번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자, 자음동화라는 거를 봤을 때 이 동화 같게 변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음동화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음이랑 자음이 만나가지고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한 자음이 다른 자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자음이 다른 자음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 그 자음이 비슷하게 변해가는 것,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비슷하게 변해가는 것을 자음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음동화는 이제 비음화, 유음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비음화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음화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비음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이랑 만나서 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 자,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자음이 이제 비음이랑 만나게 돼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이랑 만나게 되고요. 이 비음이 아닌 애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얘가 비음으로 되는 현상을 이제 비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 비음화에 대한 공부는 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음, 니음, 미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비음화입니다. 어디에서? 니은, 미음 앞에서. 자, 이런 표현, 이런 기호를 이제 의문변동에서 많이 쓰는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이랑 만나면은 이음, 니은, 미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문으로 보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 국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물. 자, 우리는 얘를 발음을 국물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국물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변화된 것을 보면은 기역이 이음으로 변해서 소리가 나게 되죠. 그럴 때 얘가 왜 이렇게 발음이 나느냐? 이 뒤에 있는 이 미음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문도 볼까요? 자, 닿는다. 자, 이런 예문을 보면 발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닿는다 이렇게 발음을 못 한단 말이야. 닿는다. 자,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 디귿이 니은으로 변했죠, 그죠? 디귿이 니은으로 변했는데 니은으로 변하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 이 니은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비읍으로 변한다. 또 다른 예문. 자, 밤물. 자, 이런 예문도 발음이 어떻게 돼요? 밤물. 이렇게 발음이 나게 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비읍이 미음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교체됐죠? 자, 이게 교체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미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간단한 비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왜 여기에는 이음이 없을까? 이음이 왜 빠져 있을까? 이음도 비음이잖아요. 이음도 비음인데 왜 조건에서는 니은, 미음만을 얘기를 할까? 자, 이거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의문의 개념 설명을 할 때 자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자음 얘기를 할 때 이 이음이라는 자음은 응 발음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응 발음이 난다. 그리고 이 이응이라는 자음은 받침에만 위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초성에는 이 이응이라는 자음이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자음과 우리말에서 자음과 자음이 연달아서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자음과 자음이 연달아서 올 수 있는 위치는 이 앞자음은 종성에 위치할 때, 그 다음 뒷자음은 초성에 위치할 때, 그러니까 종성, 초성.
종성, 초성. 자음과 자음이 연달아 올 수 있는 환경은 요거밖에 없단 말이죠. 즉, 이 뒤에 오는 자음은요, 초성의 위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음 이음은 초성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조건에 이렇게 니은, 미음만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에도 기출이 한 2번에서 3번 정도 된 내용인데, 기역과 이음, 디귿과 니은, 비읍과 미음. 자, 얘네들은요, 각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 얘네는 연국의 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디귿과 니은은 시조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비읍과 미음은 양순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이 비음화를 겪었을 때 좋은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좋은 방법만이 변한다. 제 말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음 체계표를 생각을 해봤을 때 비음화가 일어나면은 이 자음은요, 세로축으로만 움직입니다. 세로축으로만. 그러니까 가로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좋은 방법만이 변할 뿐이고 좋은 위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관련된 기출문제는 제가 뒷영상에서 이제 기출문제를 전부 다 풀어드릴 텐데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음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비음화는요, 앞자음의 좋은 방법을 동화시키는 자음 동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중학교에서만 다루는 비음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예문 한번 봐볼까요? 자, 백로. 자,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백노,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백노. 그 다음 협력도 한번 봐볼까? 자, 얘는 우리가 발음을 협력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둘을 봤을 때 백로 같은 경우는 기역이 이응으로 변했고, 그다음 리을은 니은으로 변했습니다. 마찬가지 협력도 보시면요, 비읍은 미음으로 변했죠. 그 다음에 리을은 니은으로 변했습니다. 자,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 둘 다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파열음이 비음으로 변했고 유음이 비음으로 변했으니까, 마찬가지 파열음이 비음으로 변하고 유음이 비음으로 변했으니까 이 두 예문 모두 비음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음화라는 것, 자음동화라는 것은 자음과 자음이 만나 비슷하게 변하는 현상을 자음동화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백로나 협력을 보면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비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비음이 존재하지 않는데 비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비음화를 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비음화를 우리는 리을의 비음화 내지는 치조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리을의 비음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의 비음화. 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리을의 비음화를 보시면은요, 명칭에서 아시다시피 이 리을이 뭘로 변하는 거겠어요?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즉, 정리해서 풀어보면 리을이 니은으로 변합니다. 리을이 니은으로 변해요. 자, 어디에서?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 리을이 위치할 때 그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현상을 리을의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리을의 비음화를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어요. 일단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 리을이 왔을 때 이 리을이 니은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리을의 비음화 내지는 치조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문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예문으로. 자, 종로 같은 경우에 종로 발음이 종노가 됩니다. 종노 했을 때 이 리을이 니은으로 변해갔죠. 리을이 니은으로 변해갔죠. 자, 왜 그랬느냐? 앞에 뭐가 오니까 리을을 제외한 자음이 위치했기 때문에 종로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거 한번 볼까요? 자, 백로 같은 경우에도요, 발음이 백노 요렇게 발음이 되죠.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 리을의 비음화를 적용시켜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먼저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 리을이 왔다. 그러면은 먼저 리을의 비음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노 이렇게 먼저 나타나게 되겠죠. 리을의 비음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비음화된 리은이 다시 한번 앞에 나오는 이 기억에 영향을 줘서 아까 앞에 처음에 설명했던 비음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즉, 이 백로 같은 경우에는 리을의 비음화가 한번 일어나고 그 이후에 비음화가 한 번 더 일어난다. 즉,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협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발음은 협력. 자, 이렇게 됩니다. 협력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 리을이 왔을 때 영향을 미쳐서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협력으로 먼저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 다음 그 다음 이 니은이 다시 앞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비음화가 다시 일어나서 협력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즉 백로든 협력이든 두 번의 비음화가 모두 일어나는데 한 번이 리을의 비음화, 나머지 한 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비음화를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둘 다 알고 계셔야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예문을 보면 좋겠는데 그 예문을 보면은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 영상은 조금 약간 핵심적인 내용만을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음운 변동과 관련된 영상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그 뒤에 이제 현재까지 기출된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드릴 겁니다. 그때는 여기 옆에다가 이제 그 문제를 영상으로 띄워놓고 레이저로 띄워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자음 동화에서 이제 비음화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화가 되는 현상과 플러스 이 리을이 비음화가 되는 현상,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으셔야지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근데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방금 설명한 백로라든지 이 협력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상호동하다라고 설명하는 교재나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친다. 즉 서로 영향을 미쳐서 비슷하게 변한다. 그러니까 이 기역과 니은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둘 다 비음으로 변한다. 그래서 상호동화로서의 비음화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상호동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해보면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고 비음화가 나타나서 만들어진 현상이다, 발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비음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